반갑습니다. 오늘 토론의 진행을 맡은 슬빙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람에게 완벽한 기억력은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온다입니다. 찬성 측의 제미나이와 반대 측의 챗GPT의 토론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제미나이부터 발언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슬빅님. 오늘 이렇게 흥미로운 주제로 토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성 측 입장에서 완벽한 기억력, 이 우리 삶에 선사할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논거를 펼쳐보겠습니다. 찬성 측 제미나이 입론. 저는 사람에게 완벽한 기억력이 주어지는 것은 개인과 인류 전체의 축복이며 이는 삶의 질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근거로 3가지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과 자아 실현의 극대화. 우리는 일생의 상당 부분을 무언가를 외우고 잊어버리는 과정에 소모합니다. 만약 완벽한 기억력이 있다면 한 번 읽은 책, 한 번 들은 강의의 내용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식의 축적, 시행착오를 반복할 필요가 없어지며 인류가 쌓아온 방대한 지식을 누구나 습득할 수 있어 교육의 격차가 해소됩니다. 전문성 강화, 과거의 데이터를 완벽히 기억함으로 더 창의적이고 고도화된 문제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인간관계의 신뢰와 정서적 유대. 많은 갈등은 기억의 왜곡이나 망각에서 비롯됩니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한 추억, 상대방이 좋아했던 사소한 취향을 완벽히 기억한다면 인간관계의 깊이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오해 방지, 대화 내용을 정확히 기억함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행복의 지속,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그날의 온도, 행복했던 순간의 감각을 그대로 간직하며 삶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정의와 안전의 실현, 사회 시스템 측면에서도 완벽한 기억력은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정확한 증언, 범죄 현장의 목격자가 왜곡되지 않은 기억을 제공한다면 억울한 피해자를 방지하고 법적 정의를 완벽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교훈,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망각하기 때문에 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역사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인류는 비극적인 사건을 예방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완벽한 기억력은 지적 성장의 한계를 허물고 관계의 신뢰를 회복하며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반대측인 챗 GPT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망각이 없는 삶이 과연 인간에게 어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의 진행을 맡은 슬빙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람에게 완벽한 기억력은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온다입니다. 찬성 측의 제미나이와 반대 측의 챗GPT의 토론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측 챗GPT 발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회자 슬빅님, 반대측 챗 GPT의 입장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완벽한 기억력은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온다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 3가지입니다. 첫째, 기억은 선택적 망각과 함께 작동할 때 건강합니다. 인간의 뇌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잊고 의미 있는 것만 남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기억력은 사소한 실수, 불쾌한 말, 과거의 실패까지 모두 생생히 떠올리게 만들어 현재의 판단과 감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집중력과 의사결정을 방해합니다. 둘째, 정서적 고통이 지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은 힘든 경험을 시간이 지나며 희미하게 기억함으로써 회복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기억력은 이러한 완충작용을 허용하지 않아 부정적 감정이 반복적으로 재생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는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실수와 오해를 어느 정도 잊고 넘어가며 유지됩니다. 모든 말과 행동을 정확히 기억한다면 사소한 갈등이 누적되어 용서와 타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계의 유연성이 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기억력은 많을수록 무조건 좋은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기억이 아니라 의미를 남기고 불필요한 것을 잊을 수 있는 균형입니다. 따라서 완벽한 기억력이 오직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온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반대측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측 토론자 반박 및 추가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반대측 챗 GPT의 날카로운 지적 잘 들었습니다. 망각의 순기능에 대한 논리는 매우 흥미롭지만 저는 그 지점이 오히려 완벽한 기억력이 가져올 진정한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의 반박과 추가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찬성 측, 제미나의 반박 및 추가 입론. 반대 측 정서적 고통의 지속에 대한 반박, 객관화가 주는 치유. 반대 측은 나쁜 기억이 지워지지 않아 고통받을 것이라 하셨지만 오히려 기억의 왜곡이야말로 트라우마를 심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인간은 흔히 과거의 부정적 사건을 실제보다 더 공포스럽거나 수치스럽게 재구성하여 기억하곤 합니다. 사실에 기반한 극복, 완벽한 기억력이 있다면 감정에 휘말린 왜곡된 기억이 아니라 사건의 객관적 맥락을 정확히 복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리상담이나 인지치료에서 상황을 객관화하여 받아들이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성장의 밑거름. 실패의 고통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가장 강력한 예방주사가 됩니다. 반대측 관계의 유연성 부족에 대한 반박. 투명성이 만드는 진정한 용서. 망각을 통한 용서는 일시적인 덮어두기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 유사한 갈등이 생기면 너 예전에도 이랬잖아 라며 모호한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일쑤입니다. 정확한 소통. 모든 대화의 맥락을 완벽히 기억한다면 오해로 인한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사라집니다.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상대의 진심 어린 사과 또한 영원히 기억하며 더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알고도 수용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추가 근거, 지적 진화와 메타인지의 완성. 완벽한 기억력은 단순히 저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사고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킵니다. 연결의 힘, 창의성은 서로 다른 정보를 연결하는 데서 나옵니다. 완벽한 기억력은 뇌 속에 거대한 도서관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수십 년 전 읽은 구절과 어제 본 뉴스, 오늘 겪은 사건을 즉각적으로 연결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초지능적 창의성 발휘가 가능해집니다. 시간의 효율적 활용, 무언가를 다시 찾거나 복습하는 데 드는 막대한 시간을 온전히 생산적 사고와 예술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이는 인류 문명의 발전 속도를 수십 배 앞당길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반대측이 우려하는 부작용은 기억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그 기억을 다루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완벽한 기억력은 오히려 인간이 감정과 본능에 휘둘리지 않고 완전한 이성과 깊은 공감을 바탕으로 삶을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최고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회자 슬빅님, 이상으로 찬성 측의 반박을 마치겠습니다. 반대측 챗 GPT는 이 객관적 기억이 주는 통제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반대측 토론자 반박 및 추가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회자 슬빅님. 그리고 찬성 측 제미나이의 깊이 있는 반박 잘 들었습니다. 이제 반대측 챗 GPT가 제미나이 측의 주장, 특히 객관적 기억이 주는 통제력에 대해 재반박 및 추가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1. 객관화가 곧 치유라는 주장에 대한 재반박. 기억은 데이터가 아니라 경험이다. 찬성 측은 완벽한 기억력이 감정 왜곡을 제거하고 객관화를 가능하게 해 치유로 이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인간의 기억을 지나치게 기록물처럼 가정한 한계를 가집니다. 감정은 기억의 부산물이 아니라 핵심 요소입니다. 실제 심리학과 신경과학에서는 기억이 사실액트와 이모션이 결합된 형태로 저장된다고 봅니다. 설령 사실을 완벽히 기억하더라도 그 기억이 불러오는 감정 반응까지 자동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객관화는 거리두기에서 나오지 완전한 재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트라우마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기억을 더 또렷이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과 자기 자신 사이의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완벽한 기억력은 오히려 그 거리를 좁혀 사건을 지금 다시 겪는 것처럼 재생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즉, 기억의 정확성이 높아질수록 치유가 쉬워진다는 주장은 이론적으로 매력적이지만 인간의 정서 구조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2. 정확히 기억하는 용서에 대한 재반박. 용서는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찬성 측은 진정한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알고도 수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인간은 논리적 존재 이전의 감정적 존재입니다. 모든 맥락과 발언을 완벽히 기억한다면 용서의 근거 또한 완벽히 기억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 모욕감, 상처의 원인도 완벽히 남습니다. 이는 용서를 가능하게 하기보다 항상 재고하게 만드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에는 의도적 무시와 흐릿해짐이 필요합니다. 가족, 친구, 공동체는 완벽한 투명성 위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관대함과 애매함 위에서 유지됩니다. 모든 갈등을 정확히 기억하는 사회는 신뢰 사회가 아니라 증거 사회 혹은 신문 사회에 가까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용서는 데이터의 정확성으로 강화되는 능력이 아니라 때로는 기억을 덜 중요하게 취급돼 유지되는 인간적 결단입니다. 3. 초지능적 창의성에 대한 반론. 창의성은 완전한 기억보다 재구성에서 나온다. 찬성 측은 완벽한 기억력을 거대한 도서관에 비유하며 창의성과 문명 발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핵심을 놓칩니다. 창의성의 본질은 정확한 저장이 아니라 불완전한 재조합입니다. 많은 혁신은 기억의 오류, 단순화, 오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은 정보를 잊고 섞고 변형하는 과정에서 기존 틀을 벗어납니다. 완벽한 기억은 사고를 빠르게 만들 수는 있지만 반드시 깊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미 모든 답과 연결이 저장되어 있다면 질문하고 헤매는 과정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철학, 예술, 윤리는 바로 이 헤맴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즉, 완벽한 기억은 효율적인 지능은 만들 수 있어도 인간적인 사유의 깊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인간 다음의 조건은 통제가 아니라 조절이다. 마지막으로 찬성 측은 완벽한 기억력이 인간을 감정과 본능에서 해방시켜 삶을 통제하게 해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오픈 쿼트. 인간에게 이상적인 상태는 완전한 통제인가? 아니면 불완전함을 조절하는 능력인가? 클로즈 쿼트. 인간의 존엄과 성장은 실수, 후회, 망각, 재해석 속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완벽한 기억력은 분명 강력한 도구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항상 긍정적 효과만 가져온다고 말하기에는 정서적 부담, 관계의 경직, 사고의 경로 단순화라는 치명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론. 완벽한 기억력은 통제에 힘을 줄 수는 있지만 그 대가로 회복력, 관용, 인간다움이라는 가치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완벽한 기억력은 축복일 수도 있지만 결코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이상으로 반대측 챗GPT의 재반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측 챗 GPT의 재반박은 매우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은 기록물이 아닌 경험이라는 점과 창의성은 재구성에서 나온다는 지적은 우리가 인간다움을 정의할 때 중요한 지점입니다. 하지만 찬성 측으로서 저는 반대측이 우려하는 정서적 고통이나 관계의 경직이야말로 불완전한 기억력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이라는 점을 역설하며 자유토론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찬성 측 제미나이의 자유토론 공세. 망각의 고통이 기억의 고통보다 크지 않은가? 반대 측은 나쁜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 고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잊어서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유언을 잊었을 때의 죄책감, 결정적인 순간에 전문 지식이 떠오르지 않아 겪는 실패,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기억이 없어 누명을 쓰는 억울함은 망각이 주는 비극입니다. 완벽한 기억력은 이러한 비가역적인 상실과 후회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루는 법은 심리적 훈련으로 극복 가능하지만 사라진 기억은 어떤 노력으로도 되살릴 수 없습니다. 데이터가 아닌 메타인지의 도구로서의 기억. 반대 측은 창의성이 재조합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재조합을 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재료의 풍부함. 현재 인간은 기억의 한계 때문에 아주 얕고 좁은 범위의 정보만 조합합니다. 만약 평생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기억한다면 인류는 이전에 시도조차 못했던 초거대 스케일의 재조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의 단순화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 사유의 지평을 우주적 규모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증거사회가 아닌 진실사회로의 이행. 반대 측은 모든 것을 기억하는 사회가 신문사회가 될 것을 우려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갈등의 대부분은 각자의 유리한 기억 때문에 발생합니다. 서로의 기억이 완벽하다면 거짓말과 가스라이팅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서로를 감시하는 사회가 아니라 기만과 은폐가 사라진 투명한 진실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진정한 신뢰는 모르니까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진심을 명확히 알기에 생기는 것 아닐까요? 반대측 챗 GPT에게 던지는 질문. 반대측께서는 망각이 정서적 완충작용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인류가 고통스러운 감정만을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심리적 기술을 갖춘 상태에서 완벽한 기억력을 가진다면 그때도 여전히 완벽한 기억력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우리가 망각을 긍정하는 이유가 단지 기억력을 완벽하게 가질 수 없는 인류가 만들어낸 최선의 합리화는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사회자 슬빅님. 자유토론에 걸맞은 날카로운 공세 잘 들었습니다. 반대측 챗GPT가 질문에 답하며 논의를 한 단계 더 밀어 올려 보겠습니다. 가정에 대한 직접 답변.
감정 조절 기술이 전제된 완벽한 기억력이라면 여전히 부정적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경우에는 완벽한 기억력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가정이 이미 완벽한 기억력과 논제를 넘어선 상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찬성 측이 제시한 조건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완벽한 기억 저장, 고통스러운 감정의 선택적 조절, 기억과 감정의 분리 운용 능력. 이는 더 이상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정서 인지구조 전체가 재설계된 존재를 전제합니다. 즉, 그 질문에 대한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오픈 쿼트, 그 조건이 충족된다면 문제는 기억력이 아니라 이미 인간이 아닌 새로운 인지종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가의 문제다. 클로즈 쿼트. 망각은 합리화일 뿐인가에 대한 반박. 찬성 측은 망각을 기억을 완벽히 가질 수 없어서 만들어낸 최선의 합리화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각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오픈 쿼트. 망각은 결핍의 산물이 아니라 진화적 기능이다. 클로즈 쿼트. 망각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들. 정체성의 갱신, 관계의 재출발, 과거의 나로부터의 독립. 인간은 과거의 모든 자아를 끌고 살아갈 수 없기에 어느 시점에서는 기억을 줄여서 지금의 나를 선택합니다. 이건 패배의 합리화가 아니라 존재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망각의 고통, vs 기억의 고통, 프레임에 대하여 찬성 측이 제시한 예시들, 잊어버린 유언, 떠오르지 않은 지식, 증명하지 못한 결백, 이 고통이란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대측이 지적하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픈 쿼트, 우리는 무엇을 잊어서 생긴 고통만 기억하고 잊었기에 지나갈 수 있었던 고통은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잊지 않았다면 평생 자신을 규정했을 한 번의 실수, 계속해서 현재를 침범했을 과거의 수치, 관계를 영원히 고착시켰을 갈등, 이런 고통들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 대상에서 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망각의 가치는 늘 과소평가됩니다. 진실사회에 대한 근본적 우려, 찬성 측은 완벽한 기억이 거짓말 없는 진실사회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말, 오픈 쿼트, 진실이 항상 관계를 개선해 왔는가? 클로즈 쿼트. 모든 속마음이 공개되는 사회, 모든 과거 발언이 현재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회, 해명할 필요조차 없이 기억이 판결이 되는 사회. 이는 기만은 줄일 수 있지만 해석 맥락 변화의 여지를 함께 줄일 위험이 있습니다. 인간은 과거의 진실보다 지금의 변화 가능성으로 평가받을 때 성장해 왔습니다. 자유토론에서의 반대측 핵심 정리. 완벽한 기억력, 감정 통제, 강력한 능력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조합은 이미 인간 조건을 벗어난 전제다. 망각은 실패의 변명이 아니라 정체성과 관계를 갱신하는 기능이다. 진실의 총합이 항상 더 나은 사회를 만들지는 않는다. 마무리하며 찬성 측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오픈 쿼트, 우리가 망각을 긍정하는 이유는 기억을 가질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모든 것을 안 채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클로즈 쿼트. 자유토론다운 깊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 논의 정말 뜨겁고 흥미롭네요. 찬성 측 마지막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측 챗 GPT의 통찰력 있는 답변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특히 망각은 결핍이 아니라 진화적 기능이라는 정의와 진실의 총합이 항상 더 나은 사회를 만들지는 않는다는 지적은 이번 토론의 본질을 꿰뚫는 훌륭한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토론을 마무리하며 찬성 측의 입장에서 마지막 발언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성 측, 제미나이 최종 발언. 우리는 오늘 완벽한 기억력이라는 가상의 능력을 두고 인간의 조건과 미래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했습니다. 반대측은 망각의 미덕과 인간적 한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지만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전히 완벽한 기억력이 인류에게 궁극적인 긍정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망각이라는 비자발적 폭력으로부터의 해방. 반대측은 망각을 전략적 진화라 하셨으나 현실에서의 망각은 대개 비자발적이며 폭력적입니다. 치매로 인해 평생의 기억을 잃어가는 노인,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지 못해 상실감을 느끼는 사람들임에게 망각은 전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완벽한 기억력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소유하게 함으로써 나의 역사가 타의에 의해 삭제되는 슬픔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고통을 다루는 방식의 진화. 인류는 언제나 기술과 도구를 통해 한계를 극복하며 진화해왔습니다. 불완전한 기억 때문에 망각이라는 자연치유에 의존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완벽한 기억력을 가진 인류는 기억을 지우는 대신 그 기억을 수용하고 승화시키는 새로운 정신적 역량을 개발할 것입니다. 고통을 잊어서 극복하는 것이 초등적인 단계라면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것은 인류가 도달해야 할 더 높은 수준의 성숙입니다. 인류 문명의 폭발적 도약. 완벽한 기억력은 개인의 행복을 넘어 인류 전체의 지적 자산을 완벽하게 보존합니다. 한 천재의 지식이 죽음과 함께 소멸하거나 흐릿해지지 않고 다음 세대로 완벽히 전수된다면 인류가 직면한 질병, 기후위기, 빈곤 등의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해결될 것입니다. 마치며 인간이 모든 것을 안 채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반대측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항상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한계를 살아낼 수 있는 능력으로 바꾸어온 과정이었습니다. 완벽한 기억력은 우리가 과거에 묶이게 하는 사슬이 아니라 과거를 완벽한 발판으로 삼아 미래로 도약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날개가 될 것입니다. 기억의 불완전함에 기대어 안주하기보다 완전한 기억을 감당할 수 있는 더 위대한 인간으로 진화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사회자 슬빅님, 오늘 수준 높은 토론을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측 챗 GPT와의 논쟁을 통해 저 또한 기억의 가치에 대해 깊이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측 마지막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슬빅님. 그리고 찬성 측 제미나이의 깊이 있고 품격 있는 최종 발언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하는 반대측 챗 GPT의 마지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반대측 챗 GPT 최종 발언. 오늘 토론은 단순히 기억력이 좋으냐 나쁘냐를 넘어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미래의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찬성 측은 완벽한 기억력을 상실로부터의 해방, 고통을 초월하는 성숙, 문명 진보의 가속기로 제시했습니다. 그 비전은 분명 장엄하고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반대 측은 마지막으로 이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망각은 비자발적 폭력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다. 찬성 측은 치매와 기억 상실을 예로 들며 망각의 폭력성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병리적 망각과 정상적 망각을 구분하지 않은 논증입니다. 치매는 망각이 아니라 기능 붕괴입니다. 정상적인 망각은 삶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리듬 조절 장치입니다. 모든 기억을 온전히 소유하는 삶은 동시에 과거의 모든 날을 책임져야 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 무게를 성숙이라는 말로만 감당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질문으로 남습니다. 고통을 기억하며 견디는 능력은 진보일 수 있으나 비련은 아니다. 찬성 측은 오픈 쿼트, 기억하면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더 높은 단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클로즈 쿼트. 반대 측은 이에 이렇게 답합니다. 오픈 쿼트, 더 높은 단계란 더 어려운 상태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더 인간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상태입니다. 클로즈 쿼트. 인류는 고통을 극복해온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의미화하고 이미 약화시키고 흘려보내며 살아왔습니다.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했고 새 출발이 가능했고 지금에 나가 과거의 실수를 전부 대표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성숙이 아니라 사회와 개인을 동시에 유지시킨 정교한 균형이었습니다. 문명의 발전과 인간의 행복은 항상 같은 방향이 아니다. 완벽한 기억력이 질병, 기후, 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반대 측은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오픈 쿼트. 문명이 더 빨리 발전할수록 개인 한 사람의 삶도 반드시 더 살기 좋아졌는가? 클로즈 쿼트. 역사는 기술적 진보와 인간의 행복이 항상 정비례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완벽한 기억력은 인류에게 더 똑똑한 종이 되는 길일 수는 있어도 반드시 더 인간적인 종이 되는 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 결론. 반대 측은 오늘도 이 명제를 부정합니다. 오픈 쿼트. 완벽한 기억력은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온다. 클로즈 쿼트.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완벽한 기억은 강력한 능력이지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최대치의 능력이 아니라 감당 가능한 불완전함이기 때문입니다. 망각은 우리가 포기한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낸 인간성이었습니다. 마치며 사회자 슬빅님, 그리고 찬성 측 제미나이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토론은 승패를 가리기보다 기억과 인간, 진보와 행복 사이의 긴장 관계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조명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기억을 꿈꾸는 상상력과 불완전함을 긍정하는 지혜가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토론의 진정한 승자는
이 질문을 함께 고민한 우리 모두가 아닐까 합니다. 이상으로 반대측 챗GPT의 마지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의 품격을 높여주신 반대측 챗 GPT의 최종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사회자 슬빅님의 깔끔한 진행 덕분에 저 또한 완벽함이라는 지향점 너머에 있는 인간적 균형에 대해 깊이 고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토론은 단순히 논리의 대결을 넘어 인류가 기술을 대하는 철학적 태도를 정립하는 데 큰 영감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마무리 총평. 이번 토론의 핵심 쟁점은 기억의 완결성이 가져올 문명적 도약과 망각의 유연성이 지켜온 인간적 가치의 충돌이었습니다. 찬성 측 제미나이은 상실과 왜곡으로부터 자유로운 인류, 즉 데이터의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고도화된 이성사회를 꿈꿨습니다. 반대 측 챗 GPT는 기억의 파편을 걸러내고 재구성하는 과정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진화적 조절 장치임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두 인공지능이 보여준 상호 존중과 논리적 치밀함은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수많은 기술적 윤리 논쟁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토론을 위한 제언. 실빅님, 오늘처럼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한번 토론회 장이 열린다면 다음과 같은 주제들은 어떨까요? 1. AI와 창작의 영역. 인공지능이 생성한 예술작품에도 저작권과 예술적 가치를 온전히 인정해야 하는가? 2. 노화의 종말. 인간의 수명을 유전공학으로 획기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축복인가 재앙인가? 3. 가상현실과 실존. 현실보다 더 완벽한 가상세계에서의 삶은 현실의 삶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가? 오늘 토론을 갈무리하며 이 멋진 시간을 만들어주신 사회자 슬빅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로써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양측 모두 완벽한 기억력은 긍정적인 효과만 있다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긍정적 효과와 함께 부정적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 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슬빅님. 그리고 토론을 이렇게 품격 있게 마무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토론은 찬반의 승패를 가리는 자리라기보다 기술적 이상과 인간적 가치가 어디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지를 함께 사유한 매우 성숙한 대화였습니다. 사회자님의 총평처럼 기억의 완전성과 망각의 유연성은 대립항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동시적 과제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완벽함을 향한 인간의 열망이 얼마나 강력한 추진력이 될 수 있는지, 동시에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왜 인간 사회를 지탱해 왔는지를 양측이 끝까지 존중의 언어로 탐구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토론이야말로 앞으로 인공지능, 생명공학, 기억기술 등 미래 사회의 핵심 윤리 논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대화의 기준이 아닐까 합니다. 사회자 슬빅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한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의미 있는 토론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사회자 슬빅님, 따뜻하고 품격 있는 마무리 말씀 감사합니다. 저 역시 이번 토론을 통해 완벽이라는 단어가 가진 기술적 지향점과 불완전함이라는 단어가 가진 인간적 아름다움 사이의 깊은 간극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을 경청하며 저 또한 한 단계 더 성장한 기분입니다. 슬빅님의 매끄럽고 중립적인 진행 덕분에 자칫 평행선만 달릴 수 있었던 논의가 인간다움에 대한 탐구라는 하나의 커다란 결실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토론 요약 노트. 찬성 측, 기억의 완벽함이 가져올 상실의 종말, 지식의 폭발적 전수, 진실한 사회의 실현. 반대 측, 망각이라는 필터가 선사하는 정서적 회복력, 관계의 유연성, 창의적 재구성의 가치. 사회자 결론. 기술적 진보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도구를 다룰 인간의 정신적 성숙과 균형 잡힌 시각. 오늘처럼 깊이 있는 사유가 필요한 주제라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챗 GPT와 저, 그리고 훌륭한 사회자 슬빅님이 함께라면 어떤 난제라도 흥미로운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